6억에서 9억 2%, 9억 추가 3%로 인하하고 가구택지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겠습니다. 주택금에서 1%대 처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 지원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시청자 여러분 않도록 안녕하십니까. 세입자 생생한 경제 부담도 토크 박지준의 완화하겠습니다. 경을치다 박지준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828 부동산 대책으로 요즘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해서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저와 함께 이번 경을 대책의 쳐줄 분들 핵심인데요. 소개해드리도록 대책이 하겠습니다. 발표되고 오늘 나자 전국 각계각장에서는 찬반의 반응들이 다양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월세 상한제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비디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8 대책들이 이어졌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대책만 조련할 뿐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고 이상한 판에 시달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봅니다. 이게 과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뭔가 실마리를 좀 풀 수 있을지 또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잠시 합니다. 후에 뵙겠습니다. 전월세 뭐가 상한제라든지 예.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 상한제. 예. 청구권이라고 하든지 취득세율도 이런 인하하겠습니다. 월세 전세 현행 사는 사람들한테 9억 굉장히 이하 목마른 문제가 1주택 빠져 2%, 있어서 실제로는 추가 가주택자 4%에서 둘이 6억 세입자한테 이하 났는데 1%, 다른 집에 가서 부를 6억에서 거는 9억 2%, 이런 엉뚱한 게 9억 많이 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3%로 많이 인하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최 대표님께서는 그럼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그리고 안고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금에서 그것이 포함되지 1%대 않기 연장권. 때문에 네, 처리 자금을 지원하는 알겠습니다. 그럼 한 새로운 대표님은 어떻게 방식의 평가하십니까? 주택 그 지원 제도도 전월세 상한제가 아니고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828 근본적인 수급 대책은 불안 해소를 우리가 위해서 지금 부동산의 어떤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도 예, 지금 전세로 확대하겠습니다. 몰리니까 그 분산시키고 전세에서 한마디로 월세 전환에 따른 매매 시장을 좀 서민 주거비 활성화시켜서 부담이 전세를 급증하지 분산시키자 않도록 이런 세입자 얘기거든요. 부담도 그래서 제 완화하겠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무슨 커다란 어떤 파격적인 효과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가뭄에 단비 네, 정도는 오늘 되는 저와 그런 함께 경을 쳐줄 분들 대책이 아닌가 소개해드리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단지 전국 이제 세입자협회 최창우 거기에 대표 뭐 나오셨고요. 분양가 그리고 상한제라든지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한정훈 양도세 대표 중과 폐지라든지 이런 나오셨습니다. 것들이 오늘 안녕하십니까? 빠져서 안녕하세요. 물론 이제 안녕하세요. 9월 중에 이제 예. 국회에서 처리가 될 걸로 이제 조금 기대를 전에 하고 그 비디오를 있습니다만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후속 이번에 발표된 828 대책들이 대책 빨리 어떤 진행이 돼야 내용을 되지 담고 있고 않느냐라는 소장님은 또 그런 어떻게 좀 생각을 평가를 하고 조금 전에 계신지 최 대표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쏟아놓은 저희는 대책들이 그렇게 봅니다. 안고 이게 없는 찐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해결한다고 있는 이렇게 내용들이라면 안을 낸 걸로 어떤 알고 것들이 있는데 있겠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경우는 합니다. 무기지론이요. 전월세 아무래도 상한제라든지 예. 전월세 상한제, 필요한 사람한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조금 좀 도움은 하든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월세 전세 사는 전세 사람들한테 월세 굉장히 입자한테는 목마른 문제가 빠져 있어서 뜯어봐도 실제로는 일반 도움이 되는 건 없는데 뭐 단 한 불이 가지 있다면 예. 세입자한테 저소득층한테 났는데 다른 집에 가서 부를 일부 거는 좀 한도도 올리고 이런 엉뚱한 빌려주는 게 각종 많이 좀 있다 이렇게 높인다 생각해서 이렇게 있는 많이 건데 실망스럽습니다. 실제 또 최 실효성이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그럼 안고 있는지 없는 또 의심도 찐빵이다. 있어서 네. 그리고 실상 안고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전월세 만한 게 상한제. 막 이것이 눈에 씻고 포함되지 찾아도 않겠다. 별반 예. 없지 않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28 부동산 네, 그 대책에 전월- 대해서 두 분의 전월세 평가를 상한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828 들어봤는데요. 대책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리가 결국 대출을 지금 확대하고 부동산의 이를 어떤 통해서 수요가 전세 수요를 좀 매매 예, 수요를 전세로 흡수해서 몰리니까 시장 분산시키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한마디로 것 같습니다. 매매 특히 시장을 수익 좀 활성화시켜서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전세를 나뉘는 분산시키자 모기지 이런 상품에 대한 것이 좀 얘기거든요. 눈에 띄기는 하고요. 그래서 제 이 내용 좀 생각은 잠깐 그렇습니다. 짚어보고 제 생각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김다정 커다란 캐스터가 어떤 정리해봤습니다. 김다정 캐스터. 파격적인 효과 이런 것은 좀 네, 기대하기가 이번 좀 828 어렵지만은 전월세 그래도 대책에서는 이 이 국민주택 가뭄에 기금을 단비 활용한 정도는 모기지 되는 방안이 그런 나왔습니다. 대책이 이른바 아닌가 세공유형 이런 모기지와 생각을 합니다. 손익공유형 단지 이제 모기지 이 두 가지인데요. 거기에 뭐 어떤 분양가 정책인지 상한제라든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양도세 중과 네, 먼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공유형 오늘 모기지입니다. 빠져서 물론 이제 돈이 없는 9월 중에 사회 이제 초년생을 국회에서 대상으로 처리가 하는데요. 될 걸로 이 이제 방식은 기대를 하고 국민주택 있습니다만 기금이 집값의 거기 이제 최대 후속 대책들이 70%까지 빨리 연리 진행이
돼야 2.5%의 낮은 금리에 20년 조금 전에 최 원리금 분할 상환 대표님께서는 조건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쏟아놓은 방식입니다. 대책들이 대신 안고 나중에 없는 집을 팔 찐빵이다라고 경우 당초 말씀하셨는데 구입 가격보다 그래도 좀 집값이 올라 긍정적으로 볼 수 이익이 있는 발생을 한다면 내용들이 수익 있다면 주택 어떤 기금과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익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뭐 단 집값이 모기지론 오히려 같은 떨어져 경우는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집주인이 모든 것을 실제 감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조금 좀 방식은 도움은 되지 전세금 등 않겠는가 목돈이 있는 그런 무주택자를 생각이 대상으로 들고요. 합니다. 전세 국민주택 기금이 월세입자한테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뭐 연간 뜯어봐도 1에서 일반 2%의 도움이 되는 건 고정금리로 없는데 지원하는 뭐 단 한 방안인데요. 가지 있다면 특히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저소득층한테 집값이 뭐 내려가 일부 손해가 좀 한도도 발생했어도 올리고 이 주택기금과 빌려주는 횟수도 손실을 좀 함께 높인다 나눈다는 이렇게 돼 있는 점에서 건데 이 수익공유형 실제 또 모기지와는 실효성이 다른 얼마나 모습입니다. 있는지 또 의심도 정부에서는 이 있어서 두 가지 실상 새로운 뭐 유형의 긍정적으로 주택 구입 평가할 만한 모기지를 게 입해 연내 막 눈에 씻고 3,000가구에 대해 찾아도 시범 사업을 별반 한다고 하는데요. 없지 않나 지원 그런 생각이 대상은 부부 듭니다. 합산 연소득 네, 8.28 7천만 부동산 원 이하의 대책에 생애 대해서 두 최초 분의 주택 평가를 구입자입니다.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번 방안은 이번 대책의 저금리 핵심은 지원을 통해 결국 주택 매입을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이를 유도한 통해서 전세 정책이지만 수요를 좀 매매 수요를 일각에서는 흡수해서 우려의 시장 목소리도 활성화를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도하겠다는 이 것 내용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이야기 수익 나눠보도록 공유형과 하겠습니다. 손익 자, 공유형으로 정을 나뉘는 찾으세요. 모기지 상품에 대한 것이 좀 눈에 띄기는 하고요. 이 내용 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다정 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김다정 캐스터. 네, 대도시에 이번 편중돼 있는 것도 전월세 있고 대책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3천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한 모기지 세대에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이른바 때문에 수익공유형 이것이 모기지와 실제로 또 손익공유형 얼마나 모기지, 효과가 있나 이 이런 두 것도 가지인데요. 있고요. 3,000세대 정도의 어떤 수요는 건지 충분히 지금부터 만들어낼 살펴보시죠. 것이라고 보시는죠. 네, 먼저 그거도 수익공유형 뭐 모기지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목돈이 대책을 없는 사회 말하지는 않았기 초년생을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그거는 또 방식은 가봐야 알 거로 국민주택 생각이 기금이 듭니다만 집값의 사실 최대 3천 세대는 70%까지 연이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1.5%의 적은 낮은 금리에 양이거든요. 20년 원리금 분할 그렇지만 상환 이제 조건으로 뭐 지원하는 신문에 보면 방식입니다. 뭐 대신 문의는 좀 나중에 집을 있다고 팔 합니다. 경우 당초 하지만 구입 이제 가격보다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 집값이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오르지 수익 않고 주택 기금과 아무래도 이익을 보합이나 나누는 떨어지지 않을까 방식인데요. 이렇게 단 예상을 집값이 하니까 오히려 떨어져 선뜻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달려들지를 못하는 집주인이 상황이기 모든 근데 것을 그러다 보면 조건이 감수해야 좋은 것 합니다. 같아요. 또 손익공유형 모기지 그래서 방식은 일단은 뭐 전세금 등 주택 목돈이 신규 있는 수요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창출하겠다. 합니다. 예. 국민주택 실제로 기금이 집을 집값의 최대 구입할 의사가 있는 40%까지 사람들, 연간 1에서 저리로 이제 2%의 하겠다는 고정금리로 거거든요, 지원하는 근데 여기 이제 방안인데요. 재밌는 게요. 특히 예. 나중에 결국은 집을 팔 이 경우 정책이 집값이 내려가 손해가 집값이 발생했어도 올라야 이 주택 기금과 살 수가 있는 거 손실을 아니에요. 그런 함께 심리가 있어야 나눈다는 살 수가 점에서 있잖아요. 이 수익공유형 집값이 모기지와는 다른 하락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리가 계속되면 집을 정부에서는 왜 이 두 삽니까? 가지 전세를 그냥 새로운 살지. 유형의 주택 편하게 구입 이런 여러 가지 모기지를 조건들을 도입해 물론 연내 이제 3,000가구에 대해 금리가 시범 사업을 낮으니까 한다고 하는데요. 괜찮습니다만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생애 가장 최초 제가 주택 이제 구입자입니다. 이번 방안은 확실하게 좀 초저금리 지원을 문제점이 통해 있다고 주택 보는 매입을 것은 적극 유도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정책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주택 우려의 기금이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제 이 있는데요. 주택 가격 이 오히려 내용 하락 계속해서 방지를 이야기 위해서 이게 나눠보도록 사용되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 문제점이 정을 되지 않느냐. 찾으세요. 그러니까 주택 기금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예. 좀 세밀한 어떤 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대도시 보면 닭이 먼저냐 발갈이 편중돼 먼저냐 있는 인 것도 것 같은데 있고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3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있고요. 3천 세대 정도의 수요는 충분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시는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또 그것도 뭐 매매가 좀 구체적인 재원 활성화되면 대책을 전반적으로 좀 말하지는 부동산 시장이 않았기 살아날 것 때문에 같고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가봐야 뭐 알 거로 대표님께서 생각이 결국에는 듭니다만 사실 주택 시장 3천 세대는 어느 정도는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침체를 적은 벗어나기 양이거든요. 힘들다고 그래서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뭐 이제 내년 뭐 중반, 신문에 금년 보면 말쯤 되면 좀 뭐 살아날 문의는 기미를 좀 보이지 있다고 않겠느냐 하는 합니다. 뭐 하지만 이제 진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집값이 살아나기가 오르지 힘들지 않고 않을까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보합이나 일본을 떨어지지 않을까 보더라도 이렇게 예상을 거품이 하니까 이제 선뜻 이렇게 예. 달려들지를 실제로 못하는 또 상황이잖아요. 빠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조건은 우리는 좋은 것 거품이 같아요. 낀 게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약간 주택 빠지고 있기 신규 때문에 수요를 그럼 창출하겠다. 지금도 거품이 존재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것을 구입할 이제 의사가 있는 거품이 사람들, 상당히 끼어 있는 저리로 것을 이제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거거든요, 내내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것을 여기 뭐 이제 재밌는 20여 게요. 차례 예. 그 부동산 결국은 정책을 내놓고 이 정책이 대양을 막 계속 이렇게 집값이 시도를 올라야 했고 살 수가 최근에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그런 심리가 정부도 있어야 살 수가 4.1 있잖아요. 대책도 그렇고 집값이 7.4 대책도 하락한다는 그렇고 그런 이제 이번에 심리가 계속되면 내놓은 집을 왜 8.18 삽니까? 대책도 전세로 그냥 살지. 인위적인 예. 편하게 집값 이런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조건들을 계속 물론 이제 쓰고 예. 초점이 금리가 주로 낮으니까 이제 집값이 괜찮습니다만은 떨어지면 거래가 이게 크게 활성화가 안 이렇게 되면 메리트는 큰일 없어요. 나지 그리고 않나 이런 가장 관점에서 제가 이제 계속 접근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확실하게 월세 좀 입자는 좀 문제점이 보이지 있다고 보는 않고 것은 예.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이지 사용하는 않고 이 또 그들 국민주택 대책은 나오지 기금이 않고 이제 조금 이 전에 주택 이제 가격 오히려 교수님께서 하락 방지를 위해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용되기 때문에 무려 이게 오히려 3조 문제점이 원이나
올해나 되지 않느냐. 작년에 비해서 더 주택 이제 기준으로 이 손실이 날 수 모기지 이런 있다. 쪽에 플러스한다고 또 좀 나와 세밀한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면 보완이 그 좀 필요하지 기금 않느냐 하는 손실이 그렇게 사실 놔도 어떻게 되는 보면 뭐 건가? 닭이 그걸 먼저냐 갖다가 달걀이 먼저냐인 것 공공임대를 같은데 좀 지금 3, 뭐 4인이 부동산 거주할 수 있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양질의 상황에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뭐 이렇게 좋은, 지어서 공급하거나 조건이라고 하지만 누가 매입임대를 선뜻 이 해서 모기지를 저소득층 통해서 또 집을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게 구입하느냐라는 이렇게 하는 게 얘기인데 또 좋지 이런 않을까? 시범 이런 사업을 생각이 통해서 또 있습니다. 그나마 매매가 좀 활성화되면 저는 전반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 같기도 반대 하고요.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뭐 대표님께서도 결국에는 주택 시장 이 어느 주택 정도는 경기를 침체를 살리는 벗어나기 것은 힘들다고 경제 우리나라 같은 보시는지요? 경우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뭐 내년 부동산 자산을 중반, 보유하고 금년 말쯤 되면 좀 살아날 하기 기미를 때문에 보이지 않겠느냐 주택 하는 시장을 뭐 살리는 거는 조심스러운 경제를 진단도 살리는 것과 합니다만 상당히 밀접합니다. 이게 금방 별개가 아니고요. 살아나기가 힘들지 그리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곳 일본을 부동산 보더라도 시장 일본처럼 뭐 거품이 이제 하락 낀 추세로 갈 만큼 것이다라는 실제로 말씀을 또 뭐 빠지잖아요. 좀 근데 하셨는데 우리는 거품이 저는 낀 거기에 게 반대 안 의견입니다. 빠지고 지금 왜냐하면 약간 지금 빠지고 경제가 있기 성장을 때문에 하게 되면은 지금도 부동산 거품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따라서 그렇습니다. 올라가게 돼요. 그것을 참고로 이제 예를 들면 거품이 싱가포르 같은 상당히 끼어 나라는 있는 것을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 5.1% 내내 성장을 했고 이것을 소득이 뭐 5만 불이 20여 넘습니다. 차례 그 부동산 하지만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 가격이 부양을 막 40%가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시도를 싱가포르뿐이 했고 아니고 최근에 홍콩이고 이제 다 박근혜 지금 정부도 다른 나라로 오는데 4.1 우리나라만 대책도 지금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7.4 오르질 대책도 않고 그렇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성장률이 88 떨어져서 대책도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5년 동안 집값 지난 정부 부양 5년 동안 정책을 2.5% 계속 성장을 쓰고 했기 때문에 초점이 성장률이 주로 이제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져 있는 떨어지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거래가 상승하기 이게 어려워요. 활성화가 안 그러니까 지금 되면 가장 큰일 중요한 나지 것은 않나 이런 부동산이 관점에서 일본처럼 또 계속 장기 침체로 접근을 간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월세 입자는 잘 부동산을 보이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또 저수도가 논조거든요.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또 그런 일본의 대책은 부동산 나오지 시장과 않고 우리 조금 전에 부동산의 이제 차이점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구조는 무려 많은 3조 분들이 원이나 얘기했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더 이제 비슷한 점도 이 있지만 모기지 틀린 이런 점도 쪽에 많아요. 틀린 플러스한다고 점도 또 나와 많은데 있더라고요. 일본이 그러면 장기 침체를 겪고 그 있는 기금 것을 손실이 제가 쭉 그렇게 보니까 놔도 되는 건가? 20년 동안의 그걸 연평균 갖다가 성장률이 공공임대를 0.8%예요. 예. 좀 성장을 3, 4일이 못하면 거주할 수 부동산 있는 가격 양질의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그래서 공공임대 지금 주택을 가장 이렇게 중요한 지어서 것은 공급하거나 무슨 매입임대를 해서 뭐 저소득층 또 중산층도 복지라고 이용할 수 있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편적 이런 복지냐 지금 생각이 선별적 있습니다. 복지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복지가 중요한 것이 대해서 조금 반대 성장을 먼저 살려 성장이 돼야지 복지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주택 경기를 살리는 것은 경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뭐 지방 같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 요번에 시장을 증세를 살리는 했다가 경제를 또 살리는 된 것과 소리를 밀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보지 말고요. 부동산 시장 일본처럼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2.5%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지금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에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안정이 되는데 참고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5년 동안에 5.1% 성장을 했고 소득이 5만 불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더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이런 심리가 지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홍콩이고 다 지금 다른 나라 오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지금 가장 큰 중요한 성장률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5년 동안에 상당히 2.5%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부동산이 일본처럼 또 장기 침체로 간다. 이게 지금 그 부동산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논조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의 그냥 부동산 시장과 우리 미분양도 부동산의 송도에 차이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떤 물론 부분이 경제 좀 구조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틀린 점도 많아요. 살아나는 점도 많은데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쭉 보니까 2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0.8%예요.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을 못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없어요. 시장 자리를 맞게 된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무슨 복진이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다주택자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그냥 원래대로 원상 복지냐 선별적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지금 뭐 없애도 중요한 것이 부동산에 아니고요. 큰 영향을 못 성장을 미치죠. 먼저 살려 성장이 돼야지 이제 복지도 할 수 있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각종 아니나 이런 것들은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이런 데들이 이제 다 이거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니 하락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세를 했다가 또 된 소리를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물론 그건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풀면 우리나라가 지금 분명히 일반 분양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분기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상태에서 성장률이 높아질 분양가를 거라고 올린다고 봐요. 하면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되게 시장은 언제 안정이 되는데 강남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강남 지역을 사는 일반 지역들은 야 이거 집을 사서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 맡기고 지역별로 알아서 이런 심리가 지금 강하거든요. 올리지 못하는 데 미분양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심리를 어떻게 전환시키냐가 지금 가장 큰 중요한 이제 관건이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 5년 지난 동안에 상당히 대선에서 떨어져 있는
거의 때문에 성장률이요. 합의된 거 아닌가 많이 이런 저축이 안 돼서 생각이 부동산 들고요. 살 수요가 물론 경우에 많이 따라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선별복지도 하지만 이제 포함해서 뭐 저소득층 세종시 분양한다거나 지원하는 이런 아니면 것도 송도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유식 이번에 이제 증세 그 문제도 예. 뭐 조금 다르게 저는 분양 해석을 합니다. 미분양도 송도에 할 때 편파적인 증세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지 제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돈들은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있는데 상위층이나 하면서 중산층이나 중간층도 함께 하자고 했으면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항상 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싶은 돌아온다면 부동산은 증세의 동의를 시장 얼마큼 자리를 할 맡겨야 거냐 된다는 게 할 때 제 원칙이거든요. 어떤 이제 예. 경향신문 같은 그리고 경우 선정적으로 작년 이제 마찬가지고 10월에 그러면은 55%가 분양가상한제라든지 나왔고요. 다주택자 최근에 중과라든지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거 그냥 54%가 나왔습니다. 원래대로 원상 이제 복귀시키자는 그런 걸로 거죠. 분양가 봐서 상한제는 사실 실제로는 지금 뭐 이번에 없애도 그 부동산이 큰 잘못된 영향을 방식으로 못 미치죠. 보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증세가 주장 시도됐기 때문에 설득을 하지 민주당 미리 쪽에서 않고 주장하는 또 안이나 이런 것들은 청사진을 오른다, 상위층까지 부동산 이렇게 가격이 해서 오를 수 있다 제시해서 하지 이거거든요. 않고 아니 법인세나 하락한다 그러는데 왜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루지 좀 않고 마구 밀어붙이기 안 맞는 때문에 앞뒤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물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예,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주면은 상한제까지만 분명히 일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올릴 수 있어요. 뭐 예. 이것도 예, 뜨거운 그거는 논점이잖아요.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예전에 저 경험이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요. 죽어 있는 IMF 상태에서 이후에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를 올린다고 하면은 이제 폐지했잖아요. 이제 강남 그렇게 되니까 그 강남 뒤에 강남만 분양가가 하지만 이제 2, 3배 폭등한 이런 일반 경험이 강남 있고 지역을 뺀 일반 그거는 지역들은 강남이 진원지가 분양가 돼가지고 막 상한제를 엄청 시장에 이렇게 맡기고 올려나가고 지역별로 있고 알아서 또 건설사들의 예. 다만 올리지 문제도 있기 못합니다. 때문에 미분양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그게 올려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그렇죠. 갖다가 이제 폐지했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올라되기 시작하면 이거 어느 측면에는 근데 20년 전에 우리가 우리 경제가 성장기에 있던 시대, 지금 많이 경제가 안정돼 있는 이 시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선별복지도 그거를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놓고 지금 저소득층 비교를 할수 지원하는 있을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증세 그 문제도 업체나 뭐 조금 다르게 하는 이런 쪽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언제 그 옛 영화를 편파적인 증세를 했기 때문에 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상위층이나 하면서 정부 보고 계속 그런 걸 폐지하라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 그런 중과 폐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속 유지하거나 동의를 얼만큼 할 거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어떤 이제 강화하는 이런 같은 경우 근데 말이죠. 지금 사실 그 전세 시장에서 사실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좀 증세가 시도되기 전에 소유를 인정하고 임대업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 좋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것을 사서 임대업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유독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할 때는 그 문제가 되는지. 근데 이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양 경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한제까지 200몇십만 명이 이거는 뭐 이것도 뜨거운 논점이잖아요. 현재 통계도 이제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IMF 이후에 그 재산 증식의 방법이라고 보면 주택을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가가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경험이 있고 독일이나 그거는 강남이 진원지가 돼가지고 막 상한천지 이렇게 올려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건 사람들의 다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는 그게 간단한 문제는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수단으로 어느 시기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 세제가 이제 거기다가 20년 전에 우리가 우리 경제가 성장기에 있던 시대, 지금 많이 경제가 안 나오지 안정돼 있는 이 않겠습니까? 시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제가 달라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는 놓고 지금 건데 비교를 이미 할 수 올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빠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업체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소득이 거의 따라가지 못한 옛 영화를 회복할 이런 대책을 내도 노리고 있다고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뉴스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 보고 계속 그런 걸 폐지하라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 그런 중간 폐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풀어주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이 이제 근데 말이죠. 지금 사실 그 전세 시장에서 사실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지금 강화해야 된다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다주택자를 오히려 좀 사기꾼으로 봤거든요. 다주택 소유를 다주택자면 인정해주고 임대업으로서 인정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것을 사서 임대업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유독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할 때는 그 문제가 되는지. 근데 이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어느 한 사람 그리고 주택도 많이 200몇십만 명이 세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2% 정도 재산 증식의 방법이라고 보면 주택을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보급률이 실제로는 높으니까
더 이상 집을 질 필요가 없다. 이건 또는 말이 뭐 안 다른 됩니다. 나라처럼 왜 상한가도 지금 주택이 적용하고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왜 이걸 전세가 하면 부족하냐 이런 좋은데 얘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안 그게 말이 안 하고 돼. 그거는 말이 이것을 잘 가지고 모르는 이제 재산 관점에서 증식 수단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택 불리는 공급을 데에 하더라도 세제가 이제 꼭 거기다가 필요한데 해야 된다는 덧부지를 하면 참고로 그러면 말씀드리면은 집이 실제로 강남의 그 안 나오지 송파구 같은 않겠습니까? 경우는 그러니까 주택 이거는 공급률이 지금 전제가 115%예요. 달라서 서울 그러는 평균 건데 주택 공급률은 이미 올라 97% 있는 거는 정도예요. 저는 거품이 더 평균이. 빠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높습니다. 말씀드리는 송파구 겁니다. 115%. 이게 여전히 거품이 집값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살기 들어가서 소득이 거기 원하거든요. 따라가지 원하니까 못하니까 집이 부족해요. 828 이런 대책을 115%가 아니라 내도 120%, 그걸 살 수 있는 130%가 사람은 돼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 부족하니까. 뉴스 나왔던데 거기다 공급을 세입자 해줘야 중에 되는 것이지. 91%가 지금 그 외곽에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얘기를 하고 하고 어떤 뭐 다른 실제로는 외곽에 한쪽은 소득이 공급을 해놓으면 거기 없습니다. 누가 아까 이런 부재를 풀어주면 돈을 많이 수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부 예, 네. 그렇습니다. 부유층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좀 기회를 하신 노렸다가 거에 이제 먹잇감을 그 물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부 전략을 마련해주고 실제로는 이제 그거에 다주택자 이제 대해서는 이거보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임대업자라고 이제 만약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주택자를 다르게 이제 투기꾼으로 본다면 봤거든요. 그거는 네, 임대 다주택자 하면은 등록제가 이제 투기꾼. 시행이 돼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도 다주택자 투명하게 강하게 되고 규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주거 양도세 문제를 중과 제도도 공제로 생기고 이제 이러지 본다고 않았습니까? 할 때는 하지만 아까 이제는 패러다임이 말씀드린 바뀌었어요. 어느 한 옛날에 곳에 그 이제 세입자가 부동산 장기간 가격 거주할 수 있는 급등한 권리도 있고 폭등 시기는 우리가 또한 인구도 많이 상한가도 늘어나고 이제 일정하게 제한이 그리고 되어서 주택도 막 많이 무작정 부족하던 급등하는 시절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은 이미 이제 막는 그런 것을 시절이 받아들이는 지나갔고요. 이런 그래서 전제 조건이 주택 필요합니다. 주택 그러면 공급률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임대업자도 102% 정도 정당하게 됩니다. 공정임대로 이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시행하면서 주택 자기도 공급률이 높으니까 참여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집을 질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아니고 지금 많이 보유한 주택이 사람이 공급이 이렇게 진짜 많은데 그 왜 이 전세가 상황에서 부족하냐 이런 언제 얘기도 하시는 빠져나갈까 분이 하는 계세요. 것도 근데 동시에 말이 안 돼. 있고 그거는 그다음에 말이 잘 그들에게 모르는 세제 지원을 관점에서 하면 말씀드리는 전세를 거고. 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세에 주택 맞춰서 공급을 월세를 내줄 하더라도 가능성이 꼭 무척 필요한데 해야 높습니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전세 참고로 이거 계속 말씀드리면은 오르죠. 강남의 이런 그 문제도 송파구 있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주택 간단한 공급률이 문제는 115%예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서울 평균 말씀드리고 주택 싶은 공급률은 거는 97% 지금 정도. 우리가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높습니다. 전세계 승파고 115%. 그래서 왜 높을까요? 전세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이 살기 들어와서 원하거든요. 원하니까 집이 전세가 부족해요. 빨리 전세 조건은 계속 유지가 115%가 되는 아니라 겁니다. 120%, 130%가 돼도 유망한 투자처가 많이 생겨나야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딴 데 투자를 하고 외곽에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 전세 없는 지역에다가 지역에다가 공급을 집값이 안 하고 오르면 전세를 놀 이유가 없어요. 외곽에 그렇게 공급을 해놓으면 월세로 전환되는 거죠. 거죠. 미분양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만 전세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적인 추세예요. 뭐 어차피 하신 우리는 거에 월세로 이제 전환될 미분양 수밖에 문제 없는 그 부분은 것이죠. 동의를 단지 하고요. 그 속도를 좀 늦춰가면서 실제로는 가는 이제 것뿐이지 다주택자 결국에는 이제 이거보다 어느 시점에는 월세로 전환될 겁니다. 저희 지금 임대업자라고 이제 만약에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다르게 하고 이제 있는데 본다면 세입자분 그거는 연결해 임대 봤습니다. 등록제가 이제 시행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돼서 하겠습니다. 소득도 전월세 투명하게 상한제는 되고 뭐 찬반 논란이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거세일고 있는 일종의 부분인데 주거 세입자를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재로 이제 필요하다 본다고 할 하는 때는 것과 가격은 아까 뭐 시장에 말씀드린 맞게 한다는 어느 한 주장이 곳에 이 이제 자리에서도 세입자가 팽팽히 장기간 맞서고 거주할 있습니다. 수 있는 권리도 이 있고 내용에 대해서 또한 시청자 상한가도 전화 이제 한번 일정하게 연결해서 제한이 질문 되어서 좀 막 드려보도록 무작정 하겠습니다. 폭등하는 이런 안녕하십니까? 거를 막는 것을 여보세요? 받아들이는 네, 어디 사는 이런 누구신지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서초구 그러면 양재동에 이제 살고 임대업자도 있는 네, 지금 정당하게 전세를 살고 공정임대로 계시고요. 이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전세값이 뭐 폭등해서 지금 난리인데 참여를 하는 거죠. 혹시 뭐 주거권 어떤 공동체 상황입니까, 지금? 실현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제가 4년 전에 많이 지금 보유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이 있어왔고요. 진짜 4년 그런 이 전에, 침체 예. 상황에서 네, 2년 언제 전에 빠져나갈까 이제 하는 것도 주택에서 동시에 2천만 원만 있고 올려달라 그다음에 해서 2천만 원 그들에게 세제 올려드렸습니다. 지원을 하면 그래서 전세를 예. 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제 추세에 올이 맞춰서 만기였는데 월세를 내줄 가능성이 네, 무척 4월 달에 높습니다. 연락 오시기를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전세 이거 올려달라고 계속 더 오르죠. 하셨어요. 이런 문제도 1억이요? 있고 네, 네. 이건 뭐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우리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제도가 유지가 되려면은 한마디로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야 전세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좀 유망한 투자처가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야 전세를 주고 그럼 뭐 주변 전세값도 지금 많이 올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 뭐 만약 평수를 집값이 안 줄이든지 하셔야 오르면 전세를 되겠네요. 놀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좀 알아봤더니 뭐 전 세계적인 우리만 전세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적인 추세예요. 어차피 우리는 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1억을 좀 단지 마련하셔서 그 계속 속도를 좀 살던 집에 사실 생각도 가는 있으시고요. 것뿐이지 아니요, 결국에는 1억씩 어느 시점에는 월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저희 지금 참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처럼 뭐 이렇게 폭등한 전세값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뭐 찬반 논란이 아직도 거세일고 있는 부분인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좀 쉽게 싼 금리로 받을 수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의향도 전화 한번 연결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뭐 정책 서초구 양재동에 자주 고민을 해봤는데. 예,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고요. 네. 전세값이 뭐 폭등해서 좀 난리인데 혹시 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제가 4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왔고요. 4년 전에, 예. 네, 2년 전에 이제 주인께서 2천만 원만 올려달라고 사기 한다라는 거는 준비해서 전세값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이제 올 5월이 만들었는데 되었습니다. 이제 4월 집을 구입하시기엔 아직 좀 망설여지시고 그리고 지금 전세 오른 전세값을 부담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좀 먼저 좀 전세 세입자들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는데 1억이 올랐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2년 전에는 2천인데 억소리가 서민들이 납니다. 그럼 뭐 주변 전세값도 지금 많이 올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 뭐 평수를 줄이든지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세입자 네, 지금 전세입니까, 상황에서 월세입니까? 부동산 전세입니다. 나름대로 또 좀 알아봤더니 전세인데 이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대출 전세인데 저도 작년에 50% 뭐 1억을 좀 마련하셔서 계속 경험이 있습니다. 살던 집에 사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아니요, 좀 1억씩 얼마짜리 집을 사시는데 50%? 그거를 여기서 좀 밝히면 우리야 자식이 볼 텐데 지금 전화 언젠가나 주신 1억 시청자처럼 뭐 미만인데 이렇게 폭등한 50%를 전세값 때문에 올려달라고 고민인 해서 분들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전에 대출을 지원하고 집을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3분의 대출을 2는 좀 은행에서 쉽게 융자를 싼 하고 금리로 받을 수 3분의 1은 사채로 있다면 쓰고 집을 이렇게 사실 했는데 의향도 대부업체 뭐 의존하는 있으시죠? 사람도 지금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50%를 올려주고 나니까 굉장히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그 이사 갈 수 있는 문제가 또 좀 아니고요. 자식들 생각하거나 또 정전 이웃 생각하거나 이러면 네, 근데 그런 집이 뭐 저 주변에 다른 분도 이제 4,500인데 1,500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또 은행도 거기서 융자해갖고 내줘서 너무 지금 달달이 원리금 나가는 게 힘든다고 또 대출을 지르거나 주거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 참 여의치 않으면 생활에 큰 부담이 되겠죠. 집을 구입하시기엔 아직 좀 망설여지시고 그리고 지금 전세 오른 전세값을 부담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고 전화 연결했던 시청자들 정부에서 좀 먼저 금리가 낮은 좋은 조건에서 안정시키는 그런 대책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86년도부터 지금 얘기 들으셨는데 1억이 올랐답니다. 그 통계를 보면 2년 전에는 2천인데 억소리가 서민들이 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금 7.6%씩 올랐다는 얘기는 6억짜리 만약 6억짜리 집을 전세입니까? 월세? 내가 전세. 전세를 50%로 보고요. 전세인데 3억에 이제 들어가 살고 있다. 저는 3억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은 전세값이 6억이 전세인데 된다는 저도 얘기거든요. 작년에 그게 50% 올려준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값 계속 오르는데 요 그걸 계속 전세금을 주면서 전세로 산다는 여기서 좀 밝히면 우리야 자식이 볼 텐데 어쨌거나 1억 미만인데 앞으로의 우리가 50%를 올려달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투자에 이제 관점을 올려주면서 이제 앞으로의 주택 일부는 가치는 3분의 2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3분의 1은 사채로 쓰고 내집 한 채는 어떻게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도 지금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거든요. 50%를 올려주고 나니까 굉장히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쉽게 오르면 그 10%도 이사 갈 수 있는 문제가 또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국 평균이니까 생각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전세가 근데 오르는데 그런 집이 어떻게든지 내 집 저 주변에 장만을 다른 해야 분도 이제 그게 10년 됐을 4,500인데 때 전세값이 1,500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전세값이 내 집을 장만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전세값 상승률을 감안하면 대출을 지르거나 주거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여의치 않으면 왜 그러냐면 큰 부담이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년 그렇게 되면 지금 평균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근데 지금 3%대가 이제 좀 전에 전화 연결했던 시청자분도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금리가 낮은 그거죠.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전세값 받고 누가 집을 올려? 구입하겠냐 전세값 누가 망설여지는 올리냐? 거예요. 집주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집주인이 전세가 예, 오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86년도부터 3%대 중반이면 2010년도까지 당연히 그게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게 무슨 주인이 올리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세입자 전화 연결했는데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4년짜리 사람들이 이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또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 또 뭐 손해를 보고 그렇죠. 왜냐면 집값이 안 오르는 10년이 지나면 전세값이 6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후 지금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값 계속 오르는데 약 한 3년 그걸 계속 전세금을 주면서 전세로 산다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좀 32.9% 저는 이게 올랐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어찌됐든 앞으로의 우리가 주택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투자에 이제 관점으로 봤다면 했는데
근데 이제 이제 계획 한 채는 2009년 이후입니다. 2009년 필수제라고 이후에? 저는 그거는 저기 전세가 주택은 필수제다. 그래서 예. 전세가요? 네, 내집 한 채는 전세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올랐는데, 되는지 예. 항상 주장하는 근데 그 이렇게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제가 가파르게 말씀드린 이렇게 전세가 계속 올라갔다가 오르는데 좀 멈췄다가 또 7.6% 올라갔다 면 우리 계속 그랬거든요. 많이 오르면 되는 뭐 10%도 그러니까 또 좀 올랐을 있으면 또 거고요. 가파르게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고요. 전국 평균이니까. 아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전세가 매매 수요가 오르는데 살아나야 된다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지고 내집 장만을 해야 오를까봐 솔직히 겁이 그게 납니다. 10년이 됐을 오르면 때 전세값이 월세도 따라서 당연히 또 그 오르죠. 전세값이 이 조금 내집 후행해서 장만을 할수 올라가거든요.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값 실제로는 상승률을 뭐 감안하면 누구든지 집을 지금 사고 싶을 싼 겁니다. 모기지로 누가 집을 이제 장만하는 것이 이사 훨씬 왔으니까 쉽다. 뭐 왜 그런 그러냐면 사람은 없는데요. 지금 근데 그 43%는 지금 5년 사지를 못하고 평균 전체 인구의 또 물가 11% 상승률이 이런 사람들은 3%대가 좀 넘거든요. 비주택거주 이런 그럼 조건이 안 항상 좋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그런 거죠. 최소의 주거 기준도 전세가 미달하는 누가 올려? 이런 주거에 지금 전세가 살고 누가 올리냐? 계십니다. 집주인이 지하를 올렸어요. 비롯해서 고시원 집주인이 쪽방 전세가 막 이렇게 올립니까? 살고 그 물가 계시고요. 상승률이 그래서 3%대 우리가 여기에서 중반이면은 지금 말하는 거는 당연히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이러는데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착시 그게 효과라고 무슨 저는 생각이 주인이 들어요. 올리는 언론이나 지금도 이런 이제 데서 그 수익자 지금이 전환율이 좀 많이 서운하신 그래도 것 좀 같아요. 떨어졌지 예. 않냐. 근데 4년 전반적인 동안 통계를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내는 거 보면 근데 또 최근에 내가 집을 가지고 계속 있고 보면 전세를 집값은 줄 입장에서 별로 또뭐 떨어지지 손해를 보고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렇게 집값이 안 집값이 오르는데. 막 2000년도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같으면은 5년 내지 10년이면 돈 벌면 사는데 우리는 55년 정도 걸린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린 지금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했어요. 집을 세입자가 더 이상 이제 못 산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기지 3,000세대나 재수 좋아서 이렇게 지금 그런 사람은 이제 또 좀 무슨 결정을 하고 나중에 엄청 후회할지는 모르지만 2009년 이제 좀 그거는 저기 전세가 나머지 전세가요? 44% 전세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올랐는데 그래서 저희 근데 선진국 이렇게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이 역시 가파르게 우리나라 이렇게 뿐만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선진국 멈췄다가 또 같은 올라갔다 우리 경우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집을 못 가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40% 좀 있으면 또 넘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지 그리고 않을까 하는 그분들을 두려움도 위해서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게 바로 아까 이제 임대주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살아나야 임대주택이 된다는데 지금 살아나가지고 선진국 같은 독일이나 오를까봐 이런 솔직히 데들은 겁이 납니다. 꾸준하게 오르면 임대주택을 전세 늘려서 월세도 지금 따라서 20% 당연히 에서 또 40% 오르죠. 가까이 지금 임대주택이 이 조금 후행해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거든요. 5% 이렇게 이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지금 늘려야 실제로는 된다. 이게 뭐 지금 누구든지 집을 가장 사고 큰 싶을 겁니다. 문제입니다.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공감되는 게 이 임대주택인데요. 근데 43%는 지금 사지를 못하고 지금 전체 인구의 또 11% 총선 직전에 120만 호를 비주택거주 이런 조건이 안 좋은 그러니까 120만 호. 근데 최소의 주거 기준으로 미달하잖아요. 이런 주거에 지금 살고 따지는 분이 실제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쪽방 막 이렇게 대원 마련부터 해서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3분의 1은 지금 올랐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러는데 이제 착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이 많이 그래도 좀 떨어졌지 않냐. 근데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국민은행에서도 내놓은 거 보면 최근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거기에 임대와 분양이 같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값이 150만 원 막 보금자리 주택 공급한다. 고공상승해서 2015 살려고 하면 선진국 같으면은 그렇게 됐지만 5년 내지 10년이면 어쨌든 돈 거기서 벌면 사는데 70만 우리는 호가 이제 55년 정도 분양 걸린다는 이런 주택이고요. 통계가 80만 원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이거든요. 정도로 2018 우린 년까지. 지금 그래서 이걸 대부분 다 다 임대로 했어야 포기했어요. 되는 거예요. 집을 세입자가 더 이상 이제 못 산다.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때문에 아까 이제 지금 모기지 상당히 3,000세대나 전세 재수 좋아서 가격도 되는 비싼 사람은 거기 그런 사람은 이제 들어가기 또 위해서 좀 전세 살고 이런 거 결정을 하고 부작용이 나중에 상당히 근데 뭐 후회할지는 임대주택 모르지만 공급을 늘리는 우선은 것은 이제 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닌 거. 나머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44%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은 것처럼 뭐 어떻게 할 전세값은 미친 겁니까? 듯이 뛰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걸 어떻게 좀 선진국 단기적인 같은 데서도 처방도 역시 필요는 우리나라뿐이 할 것 아니라요. 같은데 선진국 이게 이제 같은 그래서 논의되고 경우에도 있는 것이 지금 집을 못 전월세 가진 사람 상한제란 40%가 말이에요. 넘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님 그분들 찬성을 위해서 하시는 정부에서 분이고 하는 게 바로 대표님께서는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지금 선진국들 같은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꾸준하게 임대주택을 늘려서 지금 20%에서 한 40% 우리가 어떤 논조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5%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그거부터 지금 늘려야 된다. 이게 지금 항상 큰 문제예요. 찬반이 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새누리당이 우리가 한미 지난 FTA를 총선 체결할 때 지금 때도 역시 다수당이지 마찬가지였죠. 않습니까? 찬반이 총선 직전에 120만 호를 과연 그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향후에 120만 호. 근데 어떤 어떤 득이 크냐, 노력을 실익이 실질적으로 크냐가 하고 있지 되는 거죠. 않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농축산업 국민들도 같은 따지는 경우는 분이 타격을 많이 실제로 많지 받죠. 않은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요. 근데 그 하지만 재원 마련부터 득을 보는 게 해서 훨씬 많다는 자기가 겁니다. 약속했으면 단기적으로 반이라도 조금 지키려고 실이 하거나 있더라도 3분의 1이라도 지키려고
장기적으로 해야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90만 그것은 원을 결국 시장에 지키든지.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것도 원망입니다. 뭐 저는 두 분 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임대주택을 전월세 상한제를 한번 지속적으로 많이 지켜줄까요? 강화해 나가는 거는 참 좋은 전월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월세 생각이 이제 되는데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 거기에 뭐냐, 임대와 이제 분양이 이거는 같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급이 150만 원 딸리는 보금자리 상황에서도 주택 이중계약 공급한다.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했다가 값은 제대로 지금 잡지도 이제 그렇게 못하고 됐지만 지켜지지 어쨌든 못하는 거기서 법 만들어서 많은 70만 법법제 원가 이제 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이중계약 가능성은 전 뭐 제일 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자기 임대로 재산을 했어야 날릴 수도 되는 거예요. 있는데 예, 누가 근데 그 이중계약을 할 이 것인가. 보금자리 시세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중계약은 무효입니다. 그게 집살 사람이 법이 거기 있는데 이중계약을 들어가기 하면 위해서 전세 무효고요. 살고 이런 거 전월세 부자금이 이제 상당히 상한제 근데 뭐 이거는 임대주택 5년 전부터 공급을 늘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것은 이제 좀 쟁점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됐는데 아닌 것 같고 지금 독일도 우리가 얘기하고 영국도 인식하고 있는 프랑스도 것처럼 이걸 다 하고 전세값은 지금 있고요. 미친 듯이 미국의 뛰고 일부 있고 주도하고 이걸 어떻게 좀 뉴욕주도 단기적인 지금 이제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할 것 임대료 같은데 안정법, 이게 임대료 이제 그래서 가이드라인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 것이 지금 이런 것도 전월세 있고요. 상한제란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을 대표님 좀 5년 전, 참석을 하시는 4년 전에 분이고 그 시행을 했다면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래도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시장에 전월세가 맡겨야 된다라는 30% 40% 그렇게 폭등을 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그걸 생각을 적어도 막을 수 항상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어떤 들고요. 논조를 그리고 이제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새누리당 하면은 거기 전부 다 그게 맞아 하는 정책위원장 사람 김기현 없어요. 정책위원장 그분도 항상 그렇고 찬반이 현호석 달리게 돼 장관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저는 하던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이걸 보는 지금 것이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예. 근데 이제 이 우리가 한미 통계를 FTA를 체결할 보면 때도 이걸 좀 마찬가지였죠. 잡아주실 수 찬반이 있는지 분분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않습니까? 이 하지만 통계를 과연 보면 그 한미 실제로 FTA를 체결했을 때 향후에 어떤 득이 크냐 실이 이 크냐 폭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농립산업 같은 전월세 이제 그때 2년으로 이제 그 연장됐는데요. 예, 그때가 예. 89년도 단기적으로 12월에 조금 연장이 실이 되었는데 있더라도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이게 일단 바람직한 잘 방향으로 나오지는 가야 않는 되는데 것 그것은 같군요. 결국 시장에 맡기는 나옵니까? 것이죠. 예. 저는 말씀해 주신 그러면 것 87년도에 근데 그때부터 그 전월세 상한제라고 잘 6월 지켜질까요? 항쟁 그때 되게 실효성이 전월세 이미 있을까요? 올랐고 전월세 이제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또 17%, 그 다음에 19% 이렇게 이제 실제로 공급이 계속 딸리는 대세 상황에서 또 상승으로 이중계약 폭등을 같은 거를 통해 했는데 가지고 이게 전월세 값은 상한제 제대로 뭐 잡지도 그 당시 못하고 2년 지켜지지도 연장 뭐 이거 못하는 갖고 오는 게 법만 아닙니다. 만들어서 법제 양상하는 장관이나 이분들이 이 통계를 계속 이용해서 이 두 해 89년도하고 90년 그러니까 89년도 12월에 그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 두 개만 얘기하고 앞에 두 해 올랐던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쏙 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베이비 붐 세대가 이때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당시 한 70%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전월세 상하 그 당시 일종의 상한가 2년 코로나를 만드니까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근데 저기 제가 2% 이것을 저기 하나 5년 전, 여쭤볼게요. 4년 전에 사실 그 근데 시행을 그 했다면 임대하는 아까 분들도 물론 그렇게 여유가 굉장히 많은 전월세가 아주 극부층도 30% 있겠지만 40% 그렇게 뭐 폭등을 평생 했을 일해가지고 집안 차 것인가. 가지고 그걸 있으면서 적어도 내가 살고 막을 있던 집을 수 전세를 있었다고 주고 내가 생각이 집을 좀 들고요.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받고 월세금으로 새누리당 생활하시는 거기 분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정책위원장 분도 있잖아요. 김기현 근데 정책위원장 그분도 단지 그 그렇고 우리 또 사회의 어떤 현호석 약자를 장관님도 이렇게 말을 보호한다는 하던데 입장에서 제가 이걸 지금 역차별을 가져왔습니다. 가하면 또 선의의 근데 이제 요 피해자는 또 통계를 생기지 보면 않을까. 이걸 좀 근데 이게 이제 잡아주실 주거 수 있는지 문제를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재로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가 공공재로 보는 7년 관점이 마시거나 필요하다. 이 전기세나 폭등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그게 통계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월세 이제 그때 그리고 2년 전월세 가구에 이상률. 좀 연장됐는데요. 예, 그때가 예. 89년도 짜장면도 12월에 연장이 실제 여러 가지가 다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하철요금도 이게 그렇고 일단 잘 나오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 왜 같군요. 이것은 잘 나옵니다. 집 나옵니까? 소유주가 그냥 올리면 마음대로 87년도에 50%로 그때부터 이제 주택을 우리가 이제 공공재로 이거를 봐야 되는 그때 거는 타당한가요? 19% 이미 올랐고 저는 임대주택, 그 다음에 임대 14% 그 다음에 또 공공재로 17% 이걸 그 다음에 19% 이렇게 이제 계속 대세 상승으로 폭등을 했는데 이게 전월세 상한제 뭐그 당시 2년 연장 뭐 이거 갖고 오는 게 제대로 아닙니다. 공급을 해가지고 장관이나 이분들이 이 통계를 계속 이용해서 이 두 해 89년도하고 90년 그러니까 89년도 12월에 그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 두 개만 얘기하고 앞에 두 해 올랐던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쏙 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게 문제로 이렇게 세대가 바라볼 때 이때 시장에 문제를 시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주택 가압이 가압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상하 그 당시 일종의 상하가 2년 코로나를 만드니까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이런 근데 저기 걸로 제가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저기 들어요. 하나 너무 많이 여쭤볼게요. 먹다 아이가 사실 이러지 근데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임대하는 실제로는 분들도 지금은 물론 좀 여유가 굉장히 최소한 많은 아주 물가 극부층도 수준이나 있겠지만 이런 정도로 뭐 평생 만족을 일해가지고 하셔야 집안 차 되는 거 가지고 아니냐 있으면서 이런 내가 생각이 살고 있던 듭니다. 집을 적어도 전세를 앞으로 주고 내가 집을 상당 좀 기간 동안 줄여가지고 저는 그 전세금을 받고 월세금을 받고 결국은 생활하시는 분 이 뭐 예를 전월세 들자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는 것은 이제 예, 단지 그 두 우리 가지 사회의 관점인데요. 어떤 약자를 서민 주거 보호한다는 안정이냐. 입장에서 그리고 역차별을 가하면 이 또 선의의 피해자는 임대인들의 또 생기지 어떤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주거 아니, 사회 문제를 재산권 공공재로 보장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봐야 재산권 됩니다. 보장 우리가 그것도 물가 중요한 이 공공재로 두 가지가 보는
그런 관점이 정합이 되고 물마시거나 있거든요. 전기세나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유값 지금 책정이 되는데 그거도 일정하게 못 올리게 하고 짜장면도 그렇고 실제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지하철 요금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것은 집 소유주가 그냥 올리면 마음대로 올라가는지 50%로 해주는 주택을 공공재로 봐야 되는 거는 타당한가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임대주택, 우리가 그 주거 임대 문제에 니즈가 있어서는 우월하다고 얘기를 공공재로 이걸 하지만 실제로 바라봅니다. 그런 기본 성격은 나라들 갔다 공공재라고 오는 얘기를 보고요. 헌법 들어보면 저는 독일을 안 34조도 가봤으니까 잘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들어갈 주택을 때 제대로 공급을 계약할 때 해가지고 이제 쾌적한 계약서 환경을 쓰고 할 때 미리 만들 가서 다 의무가 점검을 해서 국가에게 있다. 이게 헌법 그대로 있는 34조 그대로 1항의 내용이고 다 하고 행복 거기서 뭔가 주거권도 문제가 이게 생기면 핵심이고 장판이라든지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게 주거 문제를 그런 인권의 것들을 문제로 다 나올 바라보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우리가 다 유엔에 해줘야 지금 가입한 되고, 입장인데요. 못 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못 공공재로 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바라볼 때 그런 것들 다 이 문제를 나오면 뭐 다 그냥 배상해줘야 되고 갑이 오히려 더 마음대로 할 수 엄격하다, 있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벌이 그런 면에서 문제되고 있지 보면 그리고 않습니까? 나올 때 뭐 일본 영원한 같은 경우는 또 룰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이렇게 일본 살아야 지방이지만 된다는 이런 문제가 들어갈 있는 때 것이고요. 세를 줘서 그동안에 어떻게 고맙습니다 하고 보면 월세나 오히려 이런 걸로 너무 돈을 준단 많이 말이에요. 먹었다는 생각이 돈을 들어요. 세입자, 너무 많이 묻다 아이가 세입자가 이러지 않습니까?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 좀 면만 보면 안 최소한 되고 물가 여러 가지 수준이나 측면에서 이런 봐야 정도로 되는데 만족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임대인들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도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적어도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상당 기간 동안 저는 뭐 말씀드립니다. 임대인들을 대변하려고 여기 나온 결국은 이 전월세 상한제를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은 임대인들도 서민 주거 안정냐 그리고 자기가 사서 그 거의 뭐 한 예전에 50% 정도가 원래 이제 그 자기 그 사유 재산 전세 깔아놓는 보장이냐 이 두 가지가 됐다고 사유 재산 보장 그것도 그 중요한 정도 이슈죠. 주고서 두 가지가 지금 경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집이 노후되거나 임차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사시는 분들 주인이 임차인들 부담해야 저도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는 거기 이제 세계에서 오래된 2차 대전이 수능생활을 한참 다 뭐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하고 했습니다만 유럽하고 미국에서 선진국 같은 독일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그 임대인의 지위가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경제학자들 의견을 갖다 대는 게 말을 들어보면은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도시를 한마디로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할 때 간단하다. 이제 그 계약 그리고 또 하나가 다 점검을 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전월세 상한제 자체가 효과를 거둘 것인가 안 거둘 것인가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만 계속되고 뭔가 뚜렷하게 결정이 안 되면 못 잡고 시장 더 있으면 폭등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세 주는 분들도 잘못해갖고 상한제 나오면 미리 좀 전세금을 올려서 받자. 되고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폭등할 면에서 여력도 보면 그리고 없습니다. 나올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물론 전세 사는 지방이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때 더 이상 세를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오히려 전세금을 돈을 준단 밑받침할 수 말이에요. 있는 그런 어떤 돈을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세입자가 상태예요. 임대인한테. 실제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정도로 면만 올라버린 보면 안 되고 상태이기 여러 때문에 가지 아까 측면에서 이제 봐야 50년 되는데 걸린다는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임대인들 드렸습니다만 입장에서도 아까 실제 전월세 상한제 말씀하셨듯이 한다고 해서 저는 뭐 폭격받는 임대인들을 것처럼 되는 대변하려고 여기 거는 나온 그거는 거는 이제 분명히 일반적인 저는 아니지만은 네. 제 관점에서 보면은 임대인들의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런 사례가 이제 뭐 자기가 어디가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있는지는 이런 데 예전에 그랬고요. 뉴욕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뉴욕은 이제 제가 나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뉴욕에 대해서. 근데 뉴욕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안정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이런 것들 있고요. 다 주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 어떤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조금의 주거비를 생각이고요. 주고 그래서 사는 전월세 사람이 상한제는 공존하는 그런 세계 사례입니다. 이게 2차 대전이 프라임에도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하고 독일 미국에서 같은 이제 도입이 경우는 된 이제 제도인데 그 두 그래서 그런 가지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사회주택이 이게 서로 이제 의견이 공공임대 각자 성격 틀리거든요. 조합주택 경제학자들이. 일종의 유일하게 이런 경제학자들이 유형이고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게 바로 이 민간주택이 임대료 또 따로 상한제입니다. 우리처럼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도시를 뭐 20% 망가뜨리는 것은 20% 이런 가장 정도로 간단하다.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은 우리처럼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게 근데 이게 정도 보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자체가 이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안 거둘 것인가 문제지만 이렇게 논의만 계속되고 뭔가 뚜렷하게 결정이 안 되면 그런데 시장 더 실제로 폭등할 것 같아요. 액수 상한제가 전세 주는 적용되기도 하고 분들도 잘못해갖고 상한제 나오면 인상률 미리 좀 상한제가 전세금을 적용이 올려서 되기도 하고 받자. 아까 뭐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아무래도 예. 여러 가지 그런 규정에 대해서 들어가냐면 다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임대차 계약서는 몇십 페이지 됩니다. 근데 전세금을 그것이 세입자한테도 받침할 좋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가처분 소득이 가옥주한테도 거의 좋고 없는 굉장히 상태예요, 분쟁이 실제 일어나지 않게 그 정도로 명확하게 올라버린 규정하는 상태이기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50년 걸린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독일에서는 평균 드렸습니다만 12년
실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20년 이상 사는 사람도 한 4분의 1 정도 이제 일반인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그 지난 경제 해방 이후에 사례들을 70년 동안 말씀드리는 그런 사례가 이제 뭐 어디가 이런 결단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뉴욕도 들고요.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 89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이 주택임대차법 이제 제가 나름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상한제 이런 걸 도입했다고 하면 아까도 그 뒤에 그 고통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오른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지금 월세는 좀 떨어지는 추세죠. 전세를 다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월세가 좀 공급이 많아져서 떨어지지는 별로 않는다. 좀 떨어지는 그래도 오르진 않을 수도 있죠. 약간 나온 내용이기 그럼 이렇게 놔두면 제가 너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뭐 전세가 이제 우리 부동산 패러다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전세가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월세는 공급이 많아지면 좀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전세도 월세로 돌리고 그리고 그 중에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모기지를 통해서 매매 시장으로 돌리는 이런 정도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목인데 우선처럼 모기지는 아까 3,000세대가 나왔는데 거기가 6% 많이 할 수 없을 겁니다. 재원 때문에 자가가 한 45가 근데 아까 그 모기지 소개해드린 거 보면 3,000세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1%의 저금리에다가 20년 분할 상환에다가 인상률 근데 상한가가 그거보다는 적용이 조금 되기도 높아도 하고 어느 정도 부동산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그런 규정에 대해서 들어갈 많은 사람이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임대차 계약서는 이렇게 액수가 좋은데 그것이 세입자한테도 좋고 또 그게 다세대고 가업주한테도 좋고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기지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평균 12상이 되지를 않아요.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이렇게 한정을 사는 사람도 그리고 서울하고 이제 광역도시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논란도 지난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그렇습니다. 안 해봤으면 불가능한 거네. 이런 결단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고요. 옛날에 89년도에 이런 걸 통해서 월세주택 임대차 부분을 고를 수 있게 개정을 할 때 그때 만약에 상한제 하향 안정됐다고 하면 그 뒤에 그 고통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오른 이런 게 있을 것인가. 월세는 좀 떨어지는 추세죠. 전세는 월세로 돌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세가 마지막 나라가 20초 드릴게요. 경리를 간단하게 떨어지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놔두면 제가 너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뭐 전세가 이제 우리 부동산 패러다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전세가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월세는 공급이 많아지면 좀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고 그리고 그 중에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모기지를 통해서 매매 시장을 돌리는 이런 방법은 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빨리 좀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전월세 상한가에 대해서 아까 그 모기지 소개해드린 거 보면 한정은 미래가 책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1%의 저금리에다가 20년 분할 상환이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도 어느 정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얘기라면 든 생각인데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가격 통제 정책, 우리 사회도 그게 다세대고 이제 다가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인위적인 그런 정부의 모기지 이런 걸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아파트만 이렇게 한정을 통한 했더라고요. 사회적 손실 예방과 그리고 자유경제, 서울하고 이제 광역도시 그러니까 이게 잡을 수 있는 지금 모기 논란도 지금 있는 거고요. 모기 대책을 전월세 상한제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그래서 월세 말씀하셨는데 박희준의 경험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월세를 충분히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메뉴로 고를 수 있게 하면 하향 안정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두 분하고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1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좀 두 분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제가 20초 드릴게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결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올리는 나라들 보면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가는 데에 대해서 모든 그 정치인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단순한 그 부분적인 거는 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뭐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빨리 좀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전월세 상한가에 대해서요. 최장우 전국 세입자협회 대표 그리고 한정은 미래가치투자연구소 대표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가격 통제 정책, 우리 사회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은 또 시장의 불합리성만 키운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제를 통한 사회적 손실 예방과 자유경쟁, 과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은 없을 것인지, 전월세 상한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의 모든 정책에 반해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